안녕하세요. 문화적 심리학 통일연구소장 심리학자 심진섭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우리 사회에 커다란 충격을 준 그런 드라마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그 드라마를 소재로 해서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그 드라마 주제는 벌써 여러분들 알고 계실 겁니다. DP죠. 탈영병 체포죠. 탈영병 체포죠. 라는 드라마입니다. 저는 이제 드라마 이제 거의 쫙 봤습니다. 봤는데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말 남과 북이 이렇게 대치된 상태에서 우리만 가지는, 우리만 느낄 수 있는, 우리만 당하는 그런 어떤 그런 아픔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이 제작자는 이 DP를 제작할 때 정부에서 얘기하죠. 이제 군대 상황이 굉장히 좋아졌다. 즉 그거를 빗대서 얘기한 거예요. 이제는 좋아졌다는 망각의 유령과 싸우기 위해서 정말 이 드라마를 만들었다. 그리고 지금도 어딘가에서 괴로움을 받고 있는 그러한 사람, 그런 병사겠죠. 그리고 울고 있는 그런 병사들의 밝은 미래를 위해서 이 드라마를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저도 굉장히 그 얘기에 감명을 받았어요. 그리고 저 공감을 했고 정말 이 드라마는 잘 만들어졌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반응은 대한민국뿐이 아니고 벌써 국회에서도 많이 나왔었죠. 국회, 그리고 이제 웬만한 방송에 전부 다 나왔습니다. DP라는 드라마에 대한 평이죠. 먼저 해외에는 어떻게 돼 있냐면, 미국에서 이제 많은 이런 평들을 냈어요. 사실에 기반을 둔 드라마이지만 너무 무서웠다. 그 얘기는 바로 뭐냐면 너무 비인륜적이고 비인본적인 거예요. 상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말이 됩니까, 진짜? 이런 것들이었다. 그 다음에, 대한민국은 북한과 대치하고 있기 때문에, 대치했기 때문에 강한 군인을 만들려고 해서 그렇게 강한 어떤 교육을 시키는 것 같다. 그래서 한국인들이 피곤하겠다라는 또 이상한 사고로도 봤어요. 또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군대 갔다 온 사람, 군 필자, 그 다음에 군 입대 예정자, 그 다음에 군인 가족들에게는 추천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러한 아픈 드라마였다라는 것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너무 가슴 아팠다라는 평들이에요. 전부 다 거의 다. 그리고 이제 이거 부조리의 이런 군에 대한 부조리의 극치가 뭐냐면 바로 대한민국, 또 북한도 포함됩니다. 대한민국과 같은 그 징병제, 국민 개병제 전부 다 하지 않습니까? 징병제에서 파생된 것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그 사람들이 또 얘기를 해요. 그건 맞죠. 맞습니다. 그건 맞아요. 그리고 아무리 군인이 폭력을 집행하는, 전쟁을 하는 그런 집단이라고 하지만은 그래도 이거는 너무 가혹한 것 같다라는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것이냐면, 미국에서는 그런 것 같습니다. 군인들이, 남자들이 군대 가면 그건 피크닉이다라고 얘기하는 그 미국의 페미니스트들이 있대요. 그분들이 봤으면 좋겠다라는 평도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이제 그 드라마를 본 어느 우리 이제 자식을 둔 부모죠, 부모의 입장에서 봤어요. 아닐 말로 군대 가서 참으면 정말 드라마에 나오는 윤일병 같은 사람이 되고, 참지 못하면 22사단에 그때 총으로 동료를 막 쏴 죽인 임병장 같은 현실에서, 이렇게 될 현실에서 어떻게 군대를 보낼 수 있겠는가 라는 내용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저도 그 부모님들의 마음을 전부 다 이해하죠. 그리고 국방부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그때가 8월 30일인데 조선일보를 통해서 나왔지만은 극한의 가혹행위는 묘사가 정말 잘못된 것 같다. 이 드라마는 외국에서도 시청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를 망신시킬 수 있다라는 그런 평을 했어요. 그런 풍으로 평을 했어요. 너무 또 어떻게 했어요? 너무 심하게 표현을 했다. 2000년도부터 2010년도 사이 2004, 5년도에 있었던 그러한 일들을 극화한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됩니다. 국방부 당국자, 아마 장관도 포함됩니다. 지금 참모총장도 포함돼요. 당신들이 얼마나 병사들 생활을 합니까? 전 군대 생활을 저도 30여 년 했습니다. 저도 이 드라마를 보고 반성을 많이 했어요. 제가 그 자리에 있었더라면, 그 내 병사들과 같이 함께 그 자리에 있었더라면 하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 간부가 그 자리에 있었더라면 그 생각을 합니다. 국방부에서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합니까? 잘못된 거죠. 그리고 지금 보니까 그 드라마 방송 못하게 이렇게 법으로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압력도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그거 잘못된 거죠. 이미 지나간 일입니다. 실제 그렇게 했으면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정책 발전에 크게 쓰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정말 잘못된 거죠. 그런데 이런 상황들이 이 드라마상에 나온 상황뿐이 아닙니다. 정말 별 상황들이 다 있었어요. 동기생 입에다가 대변, 소변을 퍼먹게 하고 그런 것들이 언제 있었습니까? 바로 2010년, 2004, 5년도에 있었다고요? 아니에요. 이런 사건들이 2019년도에 있었어요. 어디? 화천에 있는 부대에서 일어났었어요. 1월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거 있었어요? 너희 부모님은 쓰레기다를 복창하게 해요. 우리 부모님은 쓰레기입니다. 그래서 나도 쓰레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과 난 뭐 쓰레기입니다. 이걸 복창하게 해요.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막 폭력가하잖아요. 비인간적.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이게 언제 일어난 사건입니까? 그 바로 작년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작년에. 그리고 그 후배에게 새로 들어온 병사들에게 어떻게 했어요? 병사에게 정말 가혹행위죠. 침낭을 상대로 해서 성행위를 하라는, 그것도 신음소리까지 같이 내면서 하라는, 그리고 자연행위까지 하라는 그러한 선임이 있었어요. 정말 인간이 아니죠. 이런 상황들이 많이 있어. 이게 언제입니까? 불과 바로 작년이에요. 작년 몇 달 전입니다. 이 사건들이 지금 어때요? 대법원에, 고등법원 대법원에서 지금 판결 기다리고 있어요. 이런데 2000년대 초반이라고 얘기하는데 정말 상식이 없는 거죠. 지금 대개 보면 어때요? 군에서 굉장히 비리가 굉장히 많이 저질러져요. 굉장히 많이 저질러집니다. 왜 저질러질까요? 이런 것을 이제 현상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그 원인을 한번 분석해 봐야 됩니다. 원인. 그런 원인이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저도 군생활 30여 했는데 저는 선배님이라고 하는 분들이 정말 존경하는 분이 별로 없어요. 지휘관, 제 리더죠. 없었어요. 아마 또 그리고 거기에서 제가 또 아마 제 후배는 나를 진짜 멋있는 선배라고 보아주는 후배가 몇 명이 될까? 또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봐요.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나라의 현실의 군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한번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를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쭉 해보니까 제가 30여 년 동안 군생활을 하면서 보면 그 잔재가 어디에 있냐면 일제의 잔재예요. 일본 문화가 그냥 지속된 거예요. 선임들이 괴롭힘. 군대 가면 전부 다 빼야 됩니까? 사람이 아닙니까? 저는 생도 생활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 그때 그렇게 받았어요. 이런 것들이 바로 뭐다? 잘못된 거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굉장히 멋있는 선배가 있어요. 선배는 후배를 위해서 가르쳐주는 게 선배 아닙니까? 이끌어주는 것이. 그런데 선배들의 개인의 인성차가 있습니다. 인성은 뭐죠? 착한 사람, 나쁜 사람이잖아요. 정말 천사 같은 사람, 악마 같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거 누가 만들어주는 거죠? 부모가 만들어주잖아요. 부모의 교육, 그 다음에 학교에 가면 학교 선생님들의 교육, 이런 것들이 잘못된 거예요. 그 중에서도 굉장히 못되게 배운 그런 종류의 사람이 있죠. 후배를 그렇게 괴롭히는데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신적으로 굉장히 병적인 거죠. 병적. 그 다음에 동기생 간의 따돌림 같은 것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왜 뭐냐면 동기생 간의 따돌림, 그 부대원 간의 따돌림을 만들어내게 하는 원인이 되게 바로 뭐냐면 단체 얼차례죠. 일본에서 했던 식으로 하면 단체 기합이라고 그러죠. 한 사람이 뭐를 잘못해서 그 부대의 성적이나 뭐가 떨어지면 전체를 이렇게 이제 얼차려 줍니다. 그 개인을 해서 불러서 이렇게 해서, 아니면 여러분들이 독려해서 이 친구의 능력을 올려줘 라고 하면 괜찮을 텐데 이유도 없이 얼차려 받는 거예요. 괴롭힘을 받는 거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원인을 제공한 그 당사자는 그렇지 않아도 미안해 죽겠는데 정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쥐구멍이라도 좀 들어가고 싶은 심정이겠죠. 그러니 자살 않겠습니까? 탈영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이런 문화들이 바로 일제의 잔재들이죠. 그리고 책임 전가하는 거. 대개 보면 가장 성숙한 리더는 뭐죠?
책임은 내가, 모든 공은 부하에게. 이게 최고의 성숙한 리더지 않습니까? 근데 어때요? 그런 리더 저는 하나도 못 봤습니다. 지금도 못 봤어요. 지금 우리 대통령서부터 쫙 못 봤어요. 없어요. 그런 리더는. 저보다 책임 전가잖아요. 방어 기제 중에서 프로이트 선생님의 그 방어 기제 중에서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 전위라고 있어요. 전위. 나보다 힘이 약한 곳에 책임을 전가시키는 것. 굉장히 나쁜 방어 기제죠. 성숙하지 않은 방어 기제. 이것이 어디에 있어요? 군에 있어요. 아마 지금 의경일 수도 있을 겁니다. 의경도 군 생활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또 뭐 있겠습니까? 합리화 있죠. 합리화. 핑계 대는 거예요. 누구누구 때문에. 왜냐하면 뭐 빡 붙이는 거예요. 이게 합리화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뭐뭐 하지 마라 그러면 끝까지 하는 것. 저기 후배들 괴롭히지 말고 내 모습을 같이 잘 도와주고 그러면 그 말을 하는 반동 형성이 반대를 하는 그 선임들이 있어요. 정말 잘못된 거죠. 교육 제도가 잘못된 거예요.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옛날에 결혼을 했어. 결혼했는데 시어머니한테 굉장히 모진 시집살이를 당해요. 나는 절대로 며느리에게 시집살이를 안 시켰어 라고 했던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굉장히 많은 고통을 주는, 그게 바로 동일시잖아요. 이런 것들, 옛날에 내가 당했는데 나는 후배들한테 그렇지 않겠어 라고 했던 친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 선배를 그대로 흉내내는 거예요. 그보다 더 가혹하게. 이것이 바로 뭐다? 책임 전가하는 것. 여기서 또 이제 부정적 강화 효과가 또 있는 거예요. 부정적. 이렇게 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를 피하고 나를 무서워하고 내가 권위가 올라가는 것처럼 느끼는 바보 같은 생각이죠. 이거 바로 부정적인 강화 효과인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가혹행위가 더욱 심해지는 거예요. 어떻게 제가 얼마 좀 전에 말씀드렸던 동생 입에 똥 퍼먹고 또 동료 대행들한테 총 쏘고 가래침 뱉고 죽게 하고 자살하게 하고 이런 자들, 이런 선배들이 뭐 선배입니까? 그런 이제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뭐냐? 이게 바로 이제 일제문화의 잔재들의 영향이라고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병사들의 문화를 우리 국방부, 이 정부에서 몰라요. 병사들의 문화를 몰라요. 우리 병사들의 문화는 굉장히 높습니다. 자유민주주의에서 자란, 교육받은 그런 재원들이에요. 그런데 개인주의가 아주 완전히 몸에 밴 그런 친구들이 이제 군에 가 있는데, 그 자체를 누가 몰라줘요? 이 정부에서 모르는 거예요. 정부, 국방부 장관이 몰라요. 자기가 해보지를 안 했기 때문에. 참모총장이 모릅니다. 사단장, 군단장, 연대장이 몰라요. 큰 병사들하고 직접 부딪히는 지휘관이 누구죠? 소대장, 분대장은 이제 그렇다 치더라도 소대장, 중대장, 대대장, 연대장, 여기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무관심이에요. 바보 같은 거예요. 이 간부들이 상담 능력이 없어요. 상담 능력. 상담이 뭐죠? 화나는 것은 서로 말로 해서 풀어주는 것. 즉, 상담은 바로 뭐냐면 들어주는 것이 상담이에요. 근데 군대에서 들어주는 사람이 어떻습니까? 일방적으로 지시만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잘못된 거예요. 정말 잘못된 거예요. 군의 정책과 제도에 우리 병사들이 생각하는 것과 군이 생각하는 것, 군 제도가 생각하는 것이 어떻게 괴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군 생활의 미래에 대한 비확실성.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군대 생활 열심히 해야 되겠다? 멋있게 해야 되겠다? 아니에요. 떼어야 되겠다. 잘 피해야 되겠다. 빨리 18개월 지나가라. 라는 생각밖에 안 들겠죠.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동기부여가 미흡한 거죠. 물론 이제 전번에 우리 올림픽에 나왔던 그 높이뛰기 선수처럼 군을 고마워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거는 그런 경우는 드물고 실제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군에 가면 미래가 확인되어 있지 않잖아요. 불확실하잖아요. 이런 것들. 그러니까 병사들은 어때요? 자유민주주의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군은 어때요? 전 근대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 괴리에서 나오는 것이 뭘 발생한 겁니까? 이 불평등이 바로 뭐다? DP에서 나오는 현상들입니다. 그런 이제 간부들이 정말 공부를 안 해요. 간부들이 공부를 안 씁니다. 상담 능력이 정말 저조하죠. 들어주지를 못해. 일방적인 지시만 해요. 군 장교들의 받는, 우리 군 간부들이 받는
모든 월급, 봉급들은 국민의 혈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봉사자예요. 그럼 상담 능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부하들에 대한 사랑이 미흡해요. 부하들에 대한 사랑이 정말 부족해요. 그리고 말로는 상향식 보고 이러는데 하향식 전달밖에 없어요. 의사결정에서도 하향식에 뭐뭐뭐 해라, 뭐뭐 해라, 뭐뭐 했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이렇게 이제 밑에서부터 우리 이제 병사들로부터 이제 개인으로부터 이제 분대, 소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올라오는 게 거의 없어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우리는 상향식 결산을 합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보면 되게 아니더라고요. 또 간부들도 뭐를 많이 한다? 책임 전가를 굉장히 많이 해요. 전위, 나보다 힘이 약한 것으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에서 나오는 겁니까? 그리고 굉장히 무시를 해요. 최근에 발생한 공군, 해군 또는 이제 육군 부대에서 발생한 우리 여군 부사관들의 성추행 사건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바로 그런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간부들이 참 무관심한 거죠.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정부의 무관심입니다. 정부가 참 무관심해요. 정치에 따라서 가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 알 수 없습니다. 그 시대 환경을 정부가 몰라요. 우리 병사들의 사고방식, 병사, 국민의 사회심리를 탐색하지 않아요. 사회심리가 이렇다는 걸 탐색하지 않아요. 잘못된 거 아닙니까? 탐색해야 되는데. 탐색해서 적용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이제 저한테 교육을 듣는 우리 학생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기억이라는 것을 가르칠 때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가장 슬픈 날이 언제야? 라고 물으면 열이면 9명 내지 10명이 전부 다 뭐라고 그래요? 군대 입대하는 날이 가장 슬펐던 날이래요. 그래서 그날의 기억들은 다 기분 나쁘대요. 맞죠? 그때의 상황과 기분은 그 기분과 기억은 똑같아지거든요. 가장 슬픈 날이 입대하는 날이에요. 가장 기쁜 날은 전역하는 날이겠죠. 마음이 자유스러워지는 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군에 입대할 때는 오장육부를 집에다 두고 왔다. 그렇게 해서 열심히 하겠다. 견디겠다. 라는 자세예요. 근데 거기서 딥에서 나오는 그런 가혹행위가 일어나면 어떻게 됐습니까? 그보다 아마 제 생각에는 그보다 더 심할 것 같아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해결 방안이에요. 원인이에요. 그럼 해결 방안은 뭐다? 해결 방안은 군 조직을 보완해야 됩니다. 군 조직 개편해야 돼요. 자, 우리 병사들 어떻게 해야 돼요? 진짜 프로를 뽑아야 돼요. 선수를 뽑아야 돼요. 군대 생활을 하고 싶은 사람을 뽑아야 돼요. 모병제죠. 모병제입니다. 그 다음에 부사관들이 그 부대의 주인들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정말 부사관들은 전문화를 시켜놔야 돼요. 전문화. 최소한도 학사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정말 연구할 수 있는, 그리고 접목시킬 수 있는 그렇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군 전문화, 즉 부사관들이에요. 그리고 장교는 어떻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을 겁니다. 정말 상원학교 통합시켜야 돼요. 육해공군 없애야 돼요. 다 하나 딱 만들어서 지금 육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 삼사관학교, ROTC, 또 학사장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있지만 그 사람들 하나 만드는데 얼마 들어요? 최소한 1억 이상 들 겁니다. 그러기보다는 그리고 시간이 오래 걸려요. 4년. 짧으면 2년, 길면 4년. 어때요? 전부 다 4년씩 걸리잖아요. 어떻다? 대학교 학사 이상 가진 사람들을 선발하는 거예요. 선발해서 어떻게 한다? 지금 심리검사제도 굉장히 발전되어 있잖아요. 육해공군을 분류한 거죠. 지금 옛날에는 한 5,000명 정도가 소위가 필요했습니다. 소위, 장교 소위죠. 근데 지금은 한 4,000명 정도 될 겁니다. 그러면 그걸 뽑아서 지금 얼마나 발달되어 있어요. 그래서 적성검사에서 육해공군 나누고 거기에서도 보, 포, 기, 공, 통 각 병과를 나눈 겁니다. 뭐 공군은 또 조종사 그런 건 나눈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고 4년은 너무 길잖아요. 2년만 정말 교육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2년 동안 뭐 하는 거죠? 틈틈이 군사교육도 받으면서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에 충성을 하는 국민들을 보호할 수 있다는 그런 영광스러운 충성을 배우는 기간도 삼으면서 연구도 하는 거예요. 자기가 근무할 곳에 대한 모든 것 연구, 그 분야 연구. 그래서 전역할 때는 상원학교를 졸업할 때 석사학위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몇 살쯤 되겠어요? 27, 8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군은 정말 최고의 군대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어요.
정의로운 군인상을 정립해야 돼요. 군인만 딱 봐도 믿음직스럽다. 정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겠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야 돼요. 이런 것들이 정말 재정립될 때 정말 DP와 같은 그러한 안타까운 일들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것들이 없어질 때 정말 우리 북한 동포를 포용할 수 있는 그러한 문화적 심리적 통일이 되지 않을까, 그 기초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